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일본의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태풍 연속으로 몰려오는 태풍 때문에 한국, 일본 그리고 중국 가장 큰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중국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일본은 구마모토는 지진으로 인해서 지금 폭염 속에 복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폭염 속에 또 장마 또 태풍으로 태풍 피해로 여러 가지 피해를 입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게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중국인 것 같습니다. 태풍 14호는 사라졌고 또 지금 새로운 태풍이 발생했습니다. 태풍 16호입니다. 태풍 16호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본 동쪽 해상에서 발생해서 동쪽 해상으로 북쪽으로 쭉 북상하고 있기 때문에 해상에서 시작해서 해상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태풍 16호는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가장 피해를 주는 것은 우리 한국은 괜찮습니다. 일본도 그렇게 큰 피해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만 태풍 돌핀 이것이 중국에 함으로써 여러 가지 커다란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국 피해 상황에 관해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를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태풍 15호 차한홈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 동쪽 해상에서 북서진 중이며 내일 11일 오후 이바라키, 그래 제가 사고는 이바라키입니다. 도쿄하고 같지 않습니다만 후쿠시마 또는 관동 동북 남부에 상륙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후에 본주를 동서로 가로지를 전망이고요. 강풍과 높은 파도, 폭우, 태평양 쪽 24시간 최대 150mm 예상으로 토사재해, 침수, 교통마비 우려가 큽니다. 오봉 연휴에 지금 오봉 연휴이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연휴 때 태풍이 계속 불어오고 있습니다. 네, 구마모토 지진에 7월 28일 발생한 복구 상황으로서 마그마 7.1의 최대 7을 기록한 지진으로서 주택 피해가 2만 동 이상이 있고 재해 관련 사망자 포함해서 오늘까지 39명이 사망했고 피난자가 수천 명 수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또 피해 지역에 더위가 계속되면서 열사병 주의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구마모토는 계속해서 오늘 내일 그리고 모레도 계속 지진에 의해서 복구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내부 뉴스로서는 나가사키 원폭투하 81주년에 관련해서 어제 9일날 기념식이 열렸고 평화기원과 비핵 3원칙 관련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국내 소식을 이것으로 거의 마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연휴가 되다 보니까 정치 경제는 조용합니다. 경제적으로는 경제 뉴스로는 소니가 타이완의 TSMC 구마모토 공장에 TSMC의 공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또 소니가 같이 그 실리콘 반도체 아일랜드라고 해서 거기에 거의 공장이 여러 기업이 몰려 있습니다만 소니가 그 이미지 센서를 만드는 세계 최대의 회사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미지 센서는 우리가 알기 쉽게 얘기하면은 그 스마트폰, 핸드폰의 카메라나 아니면 디지털 카메라 같은 곳에 쓰이는 이미지 센서입니다. 이것은 빛을 영상으로 바뀌는 이런 반도체인데요. 이것이 소니가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로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욱더 1조 엔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태풍 소식으로 돌아가다 보면은 태풍 소식으로는 지금 태풍 13호 돌핀이 중국명으로 인한 중국 피해의 여러 가지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만 주로 저장성 상하이 동부 연안에서 발생한 강풍과 폭우 침수 피해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태풍 13호 돌핀으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중국입니다. 거대한 파도가 방파제를 덮치는 장면, 저장성 연안입니다. 이렇게 사진과 같이 집체 같은 파도가 방파제를 넘어서는 이런 정말 상상도 못할 이런 무서운 이런
바닷물이 덮치고 그 다음에 강물이 덮치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네, 정말 중국의 커다란 100만 명 이상이 대피하고 있고요. 강풍에 우산이 뒤집혀서 버티는 사람의 이런 모습도 포착이 되었습니다. 폭우와 강풍이 몰아치는 거리에서 촬영된 사진입니다. 네, 이로 인해서 얼마나 세인지 이 돌풍의 위력성을 한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또 태풍 돌핀으로 인해서 중국의 건물 외벽 지붕 자체가 차에 떨어져서 그 파손되는 모습, 차후에 이렇게 파편이랄까, 집에 그 잔해들이 그 덮어 쌓이는 이런 모습들이 참 상당합니다. 뭐 이렇게 되면은 밑에 있는 자동차들은 이거 뭐 하나도 사용할 수가 없게 되네요. 이 정도면 뭐 쭈그러들이고 깨지거나 뭐 기스가 있어가지고 이것은 뭐 자동차로 사용하기 힘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큰 강풍이 태풍 돌핀이 중국에 커다란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것도 강풍으로 떨어진 그 건축 자재들로 인해서 차량이 크게 훼손된 장면입니다. 이게 밑에 차량도 있습니다. 뭐 찌그러지고 뭐 벽돌이 차 위에 지붕 위에 올라가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뭐 전쟁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태풍 돌핀의 위력성을 또다시 새삼스럽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것은 다음의 그 화면입니다만 해안 지역에서 기록된 폭풍 해일의 장면입니다. 해일이 이렇게 하얗게 해일이 일어나서 그 연안을 완전히 그 쓸어버리는 뭐 이러한 장면도 포착이 되었고요. 그것은 아까와 사진이 또 같습니다만은 피해 요약으로는 8월 9일 그 다음에 10일 오늘까지 8월 9일에서 오늘 어제하고 오늘의 기준입니다. 저장성 타이저우 웬저우 일대에 상륙했습니다. 100만 명 이상이 대피했고요. 상하이 공항 중심 1000편 이상이 결항이 되었습니다. 항공기도 1000편 이상이 결항이 됐다면 뭐 거의 올스톱이나 거의 비슷한 상태이고요. 도로와 상가가 침수되었고 가로수와 간판 파손이 되고 일부 건물 외벽 붕괴 등 발생했습니다. 뭐 이로 인해서 저장성 타이저우 웬저우 일대에 돌핀이 상륙해서 정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이로 인해서 많은 그 피해 현황이 포착이 되어 있으며 그 다음에 이것은 상하이입니다. 상하이 주택가 침수. 화면과 같이 사람들이 물속을 걷는 장면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모든 사람들이 아파트 단지 입구가 무릎 높이까지 물에 잠긴 모습이고요. 우비와 우산을 쓴 주민들이 조심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인해서 완전히 자기 집 앞이 완전히 만션이나 이런 건물 앞이 완전히 강과 강물이 생긴 것 같이 세여서 상당히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도 상하이 도로의 진수입니다. 오토바이에 헬멧을 쓴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으며 뒤쪽으로는 여러 가지 고급 차량, 뭐 BMW나 뭐 이런 것도 많이 보입니다만은 물속에 잠겨 있는 모습이 이렇게 커다랗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상하이 도로에 방치된 공유 자전거 오토바이, 뭐 오토바이가 이렇게 많이 있고요. 이런 것도 또 승용차와 마찬가지로 거의 물에 침수된 이런 상태입니다. 뭐 자전거는 물에 침수가 되어도 또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오토바이 엔진이 달린 오토바이나 자동차는 한번 침수가 되면은 사용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것은 주황색 건물의 만션인가요? 아파트인가요? 건물 1층 지역까지 물이 차오른 모습입니다. 여성이 우산을 쓰고 무릎 높이의 물을 헤치면서 걸어가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니 얼마나 커다란 피해가 있는가 또 한번 상상할 수 있습니다. 뭐 이것도 상하이 BMW 등 여러 차량이 허리 높이까지 물에 잠겨 있고 우산을 쓴 사람들이 물속을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뭐 이로 인해서 화면과 같이 여러 피해, 커다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고 이것은 뭐 상징적이죠. 이것은 이 화면은 우리가 통째로 뽑힌 큰 나무가 주차된 차량 위로 쓰러져 있는 장면입니다. 강풍 피해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만 이렇게 밑에 차량이 있고요. 뿌리가 뽑힌 채 커다란 나무가 쓰러져 완전 딥초버 위에 깔려버린 이런 상태의 화면을 보면은 강풍의 이력도 더욱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것은
해안에 그 야자수가 많이 있죠. 중국도 나라가 크다 보니까는 뭐 이런 야자수가 있는 그런 해안가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야자수가 심하게 손상이 되어서 강풍으로서 야자수 잎이 대량으로 떨어져 쌓여 있는 장면이 이런 화면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래 인해서 얼마나 그 바람의 위력을 한번 새삼스럽게 느껴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물 깊이가 무릎 이상 차오른 거리에서 남성이 노란색 공유 자전거를 밀면서 걸어가고 있네요. 뭐 이로 인해서 뭐 차량이나 자전거나 오토바이나 뭐 이런 것들도 거의 그 물속에 잠기고 스톱된 상태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상하이 주택가 침수로서 사람들이 물길을 건너는 모습입니다. 뭐 어른이 하고 어른이 같이 손을 잡고 앞거리를 횡단하는 이런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아무튼 뭐 침수로 인해서 강물이 됐는지 바닷물이 됐는지 뭐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커다란 피해 뭐 이렇게 되면서 소방관들이 침수된 도로에서 배수 호스를 설치하며 물을 빼고 있는 장면입니다만은 이것으로 뭐 거의 물이 제거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그 물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배수관에서 한다고 해도 뭐 어느 정도는 효과는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많은 홍수 이런 것을 다 제거하기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상할 수가 있었군요. 그다음에 상하이 도로 배수 정리 작업도 이것도 배수에 그 물이 잘 빠지도록 어, 형광색 작업복을 입은 직원들이 침수된 도로에서 배수와 청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효력은 봅니다만은 이것도 많은 물이 빠져나가기에는 상당한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상하이 배수 작업 중에 인부들입니다. 이것도 맨홀 주변에서 배수 작업을 하는 작업자들의 모습이 이렇게 포착이 되었습니다만은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태풍 13호 돌핀의 경로 정리를 하면은 현재 위치 상태입니다. 현재 중국 화중 내륙 북위 28.2도에서 28.5도, 동경 약 119도, 119.5도, 이동 북서 쪽으로 북서에서 서북서 방향으로 시속 10에서 20km로 가고 있습니다. 중심 기압은 985에서 990 헥토파스칼로서 상당히 셉니다. 최대 풍속이 약 18에서 20m, 23m입니다. 초속입니다. 세력이 많이 약화되었습니다. 상태로서 이미 중국 저장성 연안에 상륙한 뒤에 내륙으로 이동 중이며 열대 폭풍 수준으로 약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약화되어 있어도 처음에 그 멀고 비구름이 아직도 주변에 남아 있어서 비구름이 아직도 비가 내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 경로로서는 7월 27일 미드웨이 제도 부근에서 발생해서 매우 멀리서 생성되었습니다. 그러나 7월 말 8월 초에 북서진하며 급발달해서 한때 맹렬한 세력으로 발전했고요. 8월 7일, 8월 8일 오키나와 동전국해에 통과해서 일본 남부 연양, 그리고 오키나와하고 여러 지역에 일본 남쪽에 오키나와 섬 같은 곳에 많은 영향을 주고 다음에 중국으로 이동했습니다. 8월 9일 오후 저장성 타이저우 일대에 상륙해서 강한 세력으로 상륙했으며 8월 9일 저녁 어제죠. 왼저 부근에 재상륙했습니다. 두 차례에 거쳐서 상륙했기 때문에 많은 피해가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8월 10일 현재 오늘이죠. 중국 내륙 화중으로 북서진 중이며 세력이 좀 약화가 되어 있습니다. 8월 10일 이후는 계속 내륙으로 이동하며 소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으로선 세력이 계속 약화되면서 중국 내륙 안후이와 후베이, 허남 방향으로 북서진할 전망입니다. 상륙 후에도 남은 비구름으로 중국 동부 중부 지역에 폭우를 내릴 가능성이 크게 예상이 되고요. 일본이나 한국 쪽으로 다시 영향을 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이로 인해서 중국의 돌핀으로서 이번에 태풍 13호 돌핀으로 중국의 그 많은 지역에 강한 정말 많은 막대한 피해를 주고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 사요나라.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